네,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금사전 조봉기 세무사입니다. 네, 제가 오늘 들고 온 주제 타이틀 그냥 두면 건보료 폭탄 맞는다, 요런 내용인데 제목이 아주 자극적입니다. 네, 일단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건보료와 관련된 기사가 하나 있어서요. 그 기사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내용을 좀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 2023년 1월 31일 날 이제 연합뉴스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이 기사의 제목 자체가 아주 자극적이에요. 건보료 폭탄 맞을라,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 계속 준다. 이런 기사 제목으로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 좀 더 살펴보시죠. 과거 건보료 부과 체계가 개편되었다는 소식을 과거 영상에서 이미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지난해 9월부터입니다. 2022년 9월부터 연소득이 2천만 원을 넘게 되면은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서 이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건보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린 바가 있죠. 요거가 관련된 내용입니다. 왜냐면 이 소득에 이제 여러 가지 소득들이 있지만은 그 2천만 원이 넘는 그걸 판단하는 소득에 국민연금에 따른 이 공적 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 결과 이제 노후를 위해서 연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려고 이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을 했다가 오히려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됨에 따라서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이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로서 이런 내용을 좀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연금은요, 의무가입자 이외에도요, 임의가입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들 중에서 뭐 전업주부나 학생, 군인 등 이제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의 희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이것을 임의가입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이 만 60세 미만이죠. 이 연령이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면서 만 65세 미만까지 가입을 하겠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 이거를 임의 계속 가입자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임의가입 제도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난해 9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시행된 이후에 지금 2개월이 흐른 그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합한 수가 88만 3,960명으로요. 같은 해 1월 말 기준, 2022년 1월 말 기준이겠죠. 그 당시에는 94만 7,855명이었습니다. 이 기준에 비해서 6.74%, 수치로는 6만 3,895명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라는 통계치가 나왔어요.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수는 지난해 1월에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그 연간 2천만 원을 넘는 공적 연금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그래서 건보료가 부과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9월에 발표된 건보료 개편 내용이 지난해 초부터 서서히 알려지게 됨에 따라서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게 됐고, 또 그것이 임의 가입자 탈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공적 연금 등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요, 이 건보료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돼서 건보료가 부과되게 되는데, 근데 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가 어떻게 산정이 되느냐라고 보면은 단순히 공적 연금 소득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요, 뭐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의 다른 소득도 반영이 되고요, 재산과 자동차까지 합해서 건보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건보료 폭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65세쯤 된 분께서 이미 뭐 부동산, 이제 주택이겠죠. 주택도 보유하고 계시고 차량도 보유하고 계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면 바로 이제 피부양자가 박탈됨에 따라서 건보료가 그냥 소득의 기준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재산 요건까지 같이 이제 부과가 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어떤 그 건보료 부과 금액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개념인 거죠. 실제로 건보료 개편 이후에요, 소득 기준 강화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서 건보료를
내는 사람이 작년 11월 말 기준 23만 843명에 달했고요. 이 중 공적 연금 소득만으로 연 2천만 원을 초과한 사람이 20만 4,512명으로 전체의 88.2%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서 좀 화들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국민연금 고갈 이슈도 요새 좀 심하죠. 금방 고갈이 돼버릴 거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런 건보료 이슈까지 더해지게 됨에 따라서 이 젊은 층들의 임의 가입이 앞으로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노후를 위해서 65세까지는 더 불입하려고 하셨던 분들도 가입을 철회하거나 탈퇴하는 그런 현상들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네, 형평성 도모를 위해서는 이 공적 연금 수급자에게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이 사실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거에는 동의를 하지만 이 노후 보장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 산정 시에 재산 비중을 좀 지금보다는 좀 더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수정이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봉기 세무사였습니다.